이마 쓰고 눈썹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 이런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안검하수라는 것은 약간 눈매 교정하고는 비슷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공통으로 보는 거는 바로 눈을 정말 힘껏 떴을 때까지도 안 떠지는 눈, 이것은 아픈 눈이다 해서 그런 안검하수라고 하는 것이고, 평상시의 기준에서의 눈을 떴을 때 검은 눈동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냐 덜 매력적으로 보이냐, 이 정도 기준에 따라서 더 검은 눈동자를 좀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수술을 우리가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안검하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힘껏 뜨면은 딱 뜨는 그런 눈은 되지만 평상시의 눈은 상당히 검은 눈동자가 가려져 있는 눈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검하수도 단계가 있는데요.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의 안검하수도 있을 수 있지만 평상시 눈에서는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많이 졸려 보이는 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용적인 의미로 더 이쁘고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 눈이 안 예쁘니까 검은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그게 필요한 눈,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 눈매 교정, 남성 눈매 교정, 검은 눈동자가 열려 보이게 더 만드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안으로 숨겨가지고 소위 이제 무쌍이나 자주 작은 쌍꺼풀로 만드는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위로 크게 화려하게 보이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쌍꺼풀을 크게 만들면서 쌍꺼풀 사이즈와 검은 눈동자가 열려 보이는 그 비율을 고려하게 돼요. 남자분 수술할 때랑 여성분 수술할 때랑은 약간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마 쓰고 눈썹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가성인 경우에는 피부만 개선을 해주면 되는데, 진성의 경우에는 눈을 뜨는 힘을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은 구분해야겠지만, 본인이 느낄 때 눈이 무거워서 눈썹이나 이마 쓸 때 이런 경우도 되겠고, 저희 수술하는 입장에서 이제 환자분을 딱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눈동자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쌍꺼풀 비율에 맞춰서 이 어느 정도가 더 열려주게 되면은 더 매력적이 되겠다, 확실히 딱 서면은 환자분에게 이해시키도록 설명을 드리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만족도도 높고 결과도 좋게 되니까 이렇게 대상을 이제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만 걷었는데 안쪽에 검은 눈동자가 잘 시원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는 쌍꺼풀만 단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피부를 되게 다 걷었는데도 안에 그 검은 눈동자가, 속눈썹 나오는 그 눈꺼풀 라인에 의해서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고, 그러면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해주면 더 매력적인 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에서도 검은 눈동자가 가려 있는 게 정도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려진 모양도 다 달라요. 누구는 가려질 때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는 한쪽으로만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서 앞머리 쪽을 더 올려야 되나, 아니면 뒷머리 쪽을 더 올려야 되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여러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올려줘야 이 속눈썹 라인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너무 한 포인트만 강하게 잡게 되면은 이 속눈썹 라인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매가 되게 이모티콘처럼 나오게 돼요. 이모티콘, 이렇게 꺾인 그걸 덜 생기게 수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매 교정 수술까지 하게 되면 그 수술하는 그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붓기 과정이 더 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눈이 특성이 그래요. 붓기가 빠지고 있는데 한쪽이 더 빨리 빠졌어요. 그러면은 붓기가 덜 빠진 쪽의 눈이 무거워서 빨리 빠진 쪽 눈이 더 치켜져 올라가는 현상이 시소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종료 시점에만 잘 맞춰졌다라는 그 기준이만 있으면 분명히 그거는 붓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매 교정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붓기가 다 빠지고 정리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과정을,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꼭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 눈매 교정 수술한 거에 대한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재수를 이제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꼭 붓기가 다 빠져서 그런 기간이 넘어간 다음에 그 재수술을 고려해야만 안전한 수술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환자분의 기호나 환자분의 눈 상태, 이런 안구 크기,
눈 세로폭, 가로폭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자연스럽고 세세한 것까지 맞춰 들여다 보니까 눈매 교정 수술을 쌍꺼풀 수술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필요한 눈에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과교정이 돼서 너무 눈이 치켜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구분해서 필요한 수술만 최소로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